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전백룡 전 경찰청 정보국장 치안감을 하셨고 그 다음 행시 21회입니다. 행시 출신 인텔리 경찰 고위 간부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세대학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연대 법학 박사시고 전 공안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내셨습니다. 전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요즘 이 사건들이요. 예.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들, 예. 인간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사건들. 예. 지금 뭐 이영학 씨 문제나 이번에 보니까 계부가 또 자살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천 연수에 그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 예. 여고생들 문제.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친구가 좀 키워달라고 했던 애를 그냥 이불에 말아서 내버린 예. 노무자. 예. 심지어 뭐 또 인터넷 기사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때려서 홧김에 예. 죽여버린 사건 등 예.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SNS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그렇습니까? 안 예. 그러면 인간의 심성이 약해진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도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있었는데 그죠? 뭐 예컨대 그 며느리하고 이거 어떤 관계 있었던 그런 경우 예, 예, 이영학 씨. 이런 거는 보도 자체를 너무 그 당시에 그 윤리 감정에 어긋나니까 안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마치 뭐 그 기사거리가 그밖에 없는 양 막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그 물질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뒤떨어지고 낙후된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해서 또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광석 씨, 예. 이제 이 본인 사망이나 딸의 사망을 둘러싸고 예.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 문제가 언론에 거의 뭐 매일 예. 뭐 맨날 며칠을 갖다가 보도한 문제라든지 예. 또 이영학 얼굴을 저렇게 언론에서 많이 노출시켜서 예. 그 말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볼 때마다 엄청난 불쾌감을 느껴서 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그 이 최시원이라고 탤런트 그 집의 개가 예. 뭐 한일간 여주인을 물어서 사망케 한 부분을 또 언론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언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결국 그 자사의 시청률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목을 매다 보니까 뚜렷한 그 뉴스거리가 없고 할 때는 그런데 좀 매달리는 것도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그 방송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균형 잡힌 보도 또 이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또 어떤 그 좀 그분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 어떤 보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예. 이런 류의 기사는 썬데이 서울, 예. 뭐 주간 경향 예. 같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싸구려 예. 로 치부되던 예. 잡지에서 대중 잡지에서 예. 내지는 뭐 어떤 지금 지하철에서 파는 타블로이드 신문 예. 뭐 그런 데서나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보는 거는 예. 자신의 좀 어떤 이 사회적 그레이드가 예. 떨어지는 인물이다 해서 봐도 숨어서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또 그런 게 보면 재밌었지만은 예. 어른들 없을 때나 어떻게 몰래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엽기적이고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부분이 공공연하게 TV 화면에서
예. 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대중의 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예. 심성에 문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런데 집중 보도함으로써 정작 그 언론이 중요시해야 될 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 예. 또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덮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이 방송에 나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정치 평론가니까 정치 예. 평론을 하러 하는 줄 알고 가면 방송에서 김광석 문제를 갖고 하루 종일 때우거나, 그래서 제가 좀 어제의 심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 거를 여기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좀 어렵다면 그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이영학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정치 프로들조차도 이걸 갖고 때웁니다. 그 이면에는 예.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 방금 그걸 거론해야 되는데, 예. 그 현 여건이나 정부가 그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게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대신 때우면서 시청률도 올리고 예. 또 정치적 쟁점을 피해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방송사들의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선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인해요. 예. 말하자면 그 현 집권 그 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또는 비판이 매우 부드러워졌다. 대선 이후에 예.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당만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없고 야당만 또 공격할 수 수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결국 그 정치적인 비중이 예. 즉 그 정치 기사의 비중이 예.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피해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아까 사회 정의를 지향해야 될 언론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건데, 이런 엽기적인 한마디로 이 센세이셔널하고 또 타블로이드 판에서 다뤄야 될 이런 정도의 기사를 확대해서 연장해서 집중 보도하면서 사실은 사회 기득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언론이 거의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정치뿐만 아니라요. 예, 비중의 문제인데 결국 이런 데다가 비중을 두니까 예. 사회 정의 문제, 기득권 이런 문제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범인의 얼굴을 언론이 노출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 범인의 초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막 경찰이 이제는 범인 얼굴을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노출시킨 정도가 아니라 뭐 이영학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없이 그냥 생으로 매일 네. 왔다 갔다 이 검찰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대, 경찰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예.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범죄자가 아닌데 혐의가 뚜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얼굴을 막 보도를 하다가 예. 혹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예. 그건 정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예. 것일 텐데 상당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 보면 이 좀 사이코패스형 범죄가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영학도 보면 지금 이번에 하는 행동이 저 범죄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그 초등학생을 이 납치해서 살해하고 마치 시신을 훼손한 그 여고생 2명도 예. 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예. 과거에 뭐 저기 경찰에 계실 때 우리도 무슨 뭐 김대두라든지 또 무슨 파입니까, 저기 지존파. 영광의 지존파. 예. 예. 그 엽기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이, 옛날에는 좀 사회적으로 불우하거나 범인이 좀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엽기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사회 불만행 살인도 많았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여고생 둘이는 집안이 우리나라의 최상류권 집안이고 예.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 받아서 잘 살았는데 예. 왜 저런 짓을 하는가 부분에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국민의 3%는 일정하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게 뭐 얼마나 그런 사이코패스가 있느냐에 대한 그 공인된 조사는 없는 예, 걸로 없겠죠, 알고 없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사이코패스가 있어서 어떤 우리가 대응책 없이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측면보다도 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육이란 것은 이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윤리적인 어떤 그 윤리적으로 범죄에 대한 반대 동기가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지르는 거 이것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보면 뭐 어린이들이 보면 다 무슨 음악가가 되고 미술가가 될 것도 아닌데 어린이들을 뭐 음악 미술 뭐 갖가지를 가르치거든요. 예. 그렇지만 정작 윤리 교육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근데 많습니다.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집에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전번에 예. 그 여고생 둘이 같은 경우에는 예. 집안이 뭐 굉장히 상류층 집안이에요. 둘 예. 다. 예. 그런데 학교를 그냥 다니지 않고 예. 또 더 나아가서 해부학을 즐기면서 동물들을 막 해부하는 거, 예. 그다음 인체 해부에 관한 그림을 보고 그런 쪽에 탐닉에서 빠져들었다가 이제 현실과 이 자신의 어떤 상상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저런 상황까지 갔는데 저걸 이 집에서 1차적으로 실패하고 2차적으로는 또 학교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 집에서는 아마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언론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변호사도 이렇게 많이 고용을 했다 그래요. 예. 이것이 과연 정말 상류층 자제들로서 이 상류층 집안으로서 해야 될 행동인가? 정말로 저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2심에는 또 변호사를 또 다 바꿨대요. 예. 그래서 이 윤리 교육은 사실은 이제 가정 교육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 교육도 학교 교육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학교 교육은 교사에 의한 어떤 주입식 윤리 교육도 있지만 또래 동료들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사회화 과정에서 체득하는 윤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모나 교사가 사실 그 어떤 일탈한 그런 어린이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정신신경과 같은 데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요즘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놀이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처방에 따라서 상담을 좀 장기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그것도 갱력이 남을까봐 네. 오히려 더 잘 사는 시집일수록 그런 부분에 시시하면서 예. 방치되었다가 저런 사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애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요. 예. 예. 그게 뭐 경력에 남고 뭐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아니죠. 아닌데 비밀이 그런 거를 또 지켜지는. 전부 의식을 예,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그 정신신경과나 이런 데 가는 것 자체를 무슨 옛날 어떻게 미쳐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부분도 제대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겉돌고 이렇게 좀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예. 학교에서 부모하고 상담을 해서 예. 그런 치료를 받도록 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요즘은 그 바우처 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예. 가난한 이런 가정의 어린이들도 이렇게 이 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그 개에 물려가지고 사망한 분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난리인데, 예. 이제 병원에서는 또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백병원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예. 또 당사자 집안에서는 뭐 개에서는 균이 없었다 하고 해가지고 지금 벌금 5만 원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개에 물리는 사고는 많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저렇게 사망자가 또 유명인이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예. 이걸 갖다가 또 정부에서 대책을 개파라치를 또 이렇게 푼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예. 개 목줄을 안 한 사람을 스스로 고발하게 된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뭐 외국의 사례들이 많고, 예. 우선 관리 책임을 그 개 주인에게, 반려견 주인에게 좀 엄격하게 묻는 제도도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개에 대한 그 어떤 사전에 그뭐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 전문가에 의한 그 교육 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를 보면 개를 키울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상응하는 의무, 예.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받고 등록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의 그 어떤 분양 가격도 상당히 높아서 함부로 이제 개를 키우고 또 방치하거나 또 유기견이 한국에 수십만 마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개를 그렇게 또 가볍게 버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개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등록제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는 안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일종의 또 규제가 돼서 이제 국민에게 그런 불편을 부분도 있겠죠. 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규제라든지 제도가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선 국민들에게 큰 그 불편을 안 주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농농균이 안 나와가지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뭐 보도도 봤는데 그 뭐 꼭 개가 파상 그 광견병만 가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개에 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개도 이제 법적으로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물건이죠. 물건 관리를 잘 못해가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면은 그런 이제 과실치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무슨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자동스럽게 그죠.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집에서는 이제 명망이 있는 집이니까 처음에는 뭐 와서 미안하다 하니까 그쪽 집 쪽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만 또 경찰에서는 굳이 뭐 부검을 해봤자 놓을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공권력이 일정하게 사망 사고에 이르렀으면 개입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밝히는 것도 그죠. 시신은 또 벌써 화장을 해버렸고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금경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부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야 나중에 깨끗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잡음이나 이런 것 시비가 안 생길 근데 이제 유족 측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뭐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 유족의 어떤 반대를 해도 일단 사망 사건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좀 제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둘이서 공방전을 벌리면서
이 예. 문제가 또 수사기관으로 갈 소지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미 화장을 다 한 상태에서 상당히 밝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김강석 씨, 서해순 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요. 예. 저게 이제 어느 정도의 무슨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또 좌우 진영에 예.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되면서 또 서해순 씨가 무슨 문 대통령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또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 됐는데 이 사건에 나오는 어떤 이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개연성하고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 김강석 씨나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지금 사건 경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하는 쪽에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또 우선은 이제 그 처음 사망했을 때 부검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처음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귀찮아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잘못했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해관계 당사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은 경우인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제 이 경우는 그런 두 가지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엉터리로 처음에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서해순 씨에 대한 예. 도덕적인 감정들은 다 있을 수 있겠죠. 예. 전 좀 심했다. 예. 딸의 죽음을 숨기거나 예. 그래서 이제 소송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하고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끝나서 예. 사실은 뭐 이쯤 되면 도덕적으로도 떳떳할 게는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예. 겸손한 토대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아주 떳떳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참. 그 이번에 보면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예. 과거에 보면 미군 이 예. 자제들이 이태원에서 예. 그 이 젊은 청년 한 명을 대학생을 예. 찔러 죽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의 예. 당시 첫 수사와 어떤 판결의 번복에 대한 책임을 예.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럼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까? 이런 국가 상대 소송이요. 이제 그 소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군의 자제들이니까요. 그죠?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못하죠. 네, 당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사에 문제가 있어가 번복이 됐고 예. 그렇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뭐 국가가 그 부분에 좀 잘못한 부분이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옛날에 거기 일선의 서장님은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럼 일선의 서장님이 될 때 예. 이번에 보면 그 이영학 씨 중학생 이제 실종이나 이럴 때 예. 보면 좀 늦게 보고가 돼가 예. 그래가지고 수사 잘해서 범인을 나는 좀 빨리 추석 연휴에 잘 잡았네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여중생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예. 또 그 집에 예. 이제 부모는 CCTV를 통해서 이영학 집에 한번 뒤져보자 했는데 예. 경찰은 또 뒤지지 못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경찰이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우선 이제 제한된 인원과 이래 때도 안 좋았던 예.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예, 예. 그런 여력을 가지고 이제 우선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사 요원들 자체의 어떤 그 능력 이게 뭐 일선에 가면은 좀 들쭉날쭉해요. 예. 이제 이게 지방경찰청이나 이 본청에 이제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도 뭐 내근만 한 사람은 수사의 맹탕이지만 외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좀 낮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가출인 사건 같은 거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겠죠. 뭐, 예, 가출한 거는 뭐 네. 집안 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집 들어가기 싫어서 이제 밖으로 계속 떠도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사건 접수를 받았을 때 그게 이게 사건하고 연결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게 많죠. 그 애매하는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그 노이로제 걸릴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그 건 하나만 놓고 너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사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건들 중에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수사관들의 그럴 수 에러를 있어요. 얘기한 근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애들이 납치됐을 때 예, 미국에 이제 엠버라는 애가 납치되고 난 뒤에 엠버 알럿이라고 해가 초기에 이제 24시간이 중요하다는 건데 예. 또 한국에서 보면 가출은 24시간 안에 대부분 소재가 파악되거나 들어오니까 예, 또 24시간 지켜보고 수사하자.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꼬셔서 불러내서 나갔다가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 그랬을 때 이제 엠버 경보로 이걸 갖다가 엠버 경보는 이제 발령 나면 뭐 이 각종 전광판부터 온 사방에 예. 수배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출이라 보면 24시간 이후에 보자라는 현장의 실무자들의 판단도 또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서장한테도 좀 뒤늦게 보고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는 이걸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걸 들으면 저런 거 옳은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래서 경찰의 감찰 기관에서도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과실이 결과적으로 결과적 안 과실이 좋게 됐으니까. 됐는데 예. 그렇다고 또 세게 뭐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처벌할 예. 수도 없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예. 특히 이제 이게 얼마만큼 노출이 됐느냐 노출돼 가지고 신문에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또 국회로 연결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이러면은 세게 징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정을 감안해서 좀 약하게 징계를 하는 그것이 이제 과거의 관행이었습니다. 과거의 반응이에요. 예. 참 경찰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보면 꼭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들도 그렇고 남 집을 따고 들어갔을 때 또 예. 문 땄다고 또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 갔는데 예.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예. 무슨 또 벌집 제거하다가 무슨 피해가 발생했다가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많고 이런데요. 예. 이 공무상에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서 좀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예. 이 자율성을 좀 부여하고 그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좀 해결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남집에 이번에도 이영학 집에 아마 경찰이 들어갈려 했는데 추석 예. 연휴에 부모의 말만 믿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또 항의를 하거나 어쩌면 예. 또 어렵다고 싶으니까 이게 마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가배상법에서는 이 경과실에 대해서는 예. 국가가 물고 배상을 하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뭐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따지기도 어렵고 이제 직원들 아무래도 몸을 사리게 돼 있고 경찰에서는 뭐 한때는 경찰 공제에서 일부 좀 변호사 비용도 직원을 위해서 내도록 한 적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매년 그런 걸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배상 판결이 나는 그 액수는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관찰하면 그런 것이 예산으로 좀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우리가 그 액션 영화 보면 범인 잡으러 가다가 차가 다른 차도 들고 받고 심지어 뭐 경찰차가 파손되고 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체이스 그 추적 과정에서 굉장히 예. 발생해서 서장이 불러다가
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뭐 예. 옷을 벗기겠다 협박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배상 규정들이 이 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미국은 뭐 경찰기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 미국에도 저기 예. 경찰이 자율경찰주나 이렇게 시 단위로 경찰국장을 선출도 하고 그러대요. 예, 자치경찰인데 예, 보통 이제 자치경찰, 그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있고 주 밑에 카운티가 카운티가 있잖아요. 있죠. 한국 같으면 뭐 그 예, 카운티의 동일하시- 경찰 책임자가 셰리프인데 예, 셰리프 그 셰리프는 선출을 해요. 선출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카운티 셰리프는 주로 하는 일이 뭐 교도소 관리라든지 네. 조금 지정된 거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읍에 이 이제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가 있는데 우리처럼 뭐 경찰서 파출소 이래가지고 돼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예를 들면 LA시 같으면 그 밑에 경찰서가 쭉 네, 있고, 그 여러 개 있지만 지방 가면은 그 읍에 경찰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저 산중에 있는 마을에도 또 경찰서가 있어요. 예.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자치 경찰제로 돼가 있어서 벌써 뭐 한 20년 전에 나온 통계 한 본 적인데 경찰 기관만 한 2만여 개가 된다고 그러고 그 경찰 책임자의 선출 방법도 다양해요. 예, 굉장히 다양하죠. 예. 추천도 있고 직접 뽑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의회의 그 이 치안 담당 위원회에서 예. 또 경찰을 관장하는 그런 제도도. 한국은 경찰이 자치경찰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경찰 시스템 중앙 집중직 경찰 시스템이 되는 게 맞습니까?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딱 수 얘기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 그 세계 각국 경찰 제도를 보면은 우선 그 우리나라의 제주도 자치 경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특사경이라 해서 자기 맡은 업무 뭐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위생이라든지 뭐 농산물 단속 이런 거 예, 그런 거요. 이제 그것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치 경찰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주도는 그 일반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경 따로 있죠. 따로 있고 특사 경찰도 따로 있고 예. 있죠. 예. 그래서 뭐 무늬만 자치 경찰이라는 얘기도 예. 나오고요. 일본도 이제 일본에 이제 경찰청이 있고 그걸 이제 공안위원회가 예. 관장을 하는데 각 도도 부현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특별시 광역시 도급에 해당하는 도도 부현 공안위원회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지역적인 광구경찰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경찰청 소속인데 이렇게 도도부현 경찰청하고 이렇게 연계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앙에 입김이 많이 먹혀요. 감찰권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사실 그 옳은 자치 경찰제가 아니에요. 예, 일본은 사실 뭐 중앙집권직 경찰이라고. 그리고 이제 영미계통은 이제 자치 경찰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 같은 건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은 이제 내무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방경찰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만큼 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삼두마차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뽑힌 경찰청장 이 세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치안을 운영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경찰이 제가 볼 때 검찰에 비해가 너무 힘이 없고요. 뭐 경찰청장이 몇십 년째 사건까지도 사과하고 이런 걸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경찰이 좀 정치 바람도 좀 덜 타고 조금은 이렇게 이 독립적인 좀 이 기구로서 움직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찰이 이제 중앙 조직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치 경찰로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중앙 정치 바람의 영향은 좀 덜 받고 대신에 지방 정치의 영향은 조금 더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는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분 마치겠습니다. 예.